진세훈 이름 옆에 찍힌 친자 불일치 4글자, 그 한 줄이 건양가의 숨통을 끊어놓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난숙 손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공난숙은 종이를 받자마자 한 번도 웃지 않았는데요. 웃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건 승리의 증거가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릴 손잡이였거든요. 공난숙은 결과지를 손끝으로 눌러 접었다가 다시 펼치며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장면을 확인하듯 차분하게 숨을 골랐습니다. 진세훈은 진태석 회장 아들이 아니야. 공난숙이 구 실장에게 말했을 때 구 실장도 잠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공난숙이 모를 리 없었죠. 하지만 공난숙은 더 잔인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진태석은 이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난숙의 머릿속에는 딱 2가지 그림이 겹쳤습니다. 하나는 주영채 이혼이었고 다른 하나는 진태석의 왕좌 붕괴였어요. 공난숙에게 주영채는 딸이지만 동시에 약점이기도 했거든요. 딸이 악몽 같은 결혼을 끝내고 나오는 길은 하나뿐이었고 그 길을 열려면 진태석을 먼저 꺾어야 했습니다. 공난숙은 주영채를 불러앉혔습니다. 주영채는 눈밑이 지쳐 있었고 손은 이상하게도 단정했는데요. 그 손끝의 단정함이 오히려 불안의 증거였어요. 주영채는 이미 숟가락을 챙겼고 차정원이 그걸 목격한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주영채는 모르는 척을 했지만 모르는 척하는 사람 특유의 숨이 있더라고요. 짧고 얕은 숨. 엄마 지금은 아니지? 지금 터트리면 나만. 주영채가 말을 흐리자 공난숙은 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진짜로 딸을 아끼는 사람처럼 말했어요. 영채야, 너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혼할 수 있는 판을 내가 만들 거고 그 판에서 진태석은 무너질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주영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난숙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고요. 진세훈이 미쳐 날뛰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내가 흔들리면 끝이야. 주영채는 그제야 자기 결혼이 끝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편 진세훈은 결과를 소문으로 먼저 듣습니다. 이런 건 꼭 그래요. 누군가의 입, 누군가의 눈빛, 누군가의 회피로 먼저 새어나오더라고요. 진세훈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진세훈은 평생 후계자라는 단어로 버텨온 사람이었거든요. 진세훈에게 후계자는 자리 이상의 의미였어요. 자기 존재의 이유였고 자기가 아무 짓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면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세훈은 병원도 회사도 아닌 진태석의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면서부터 진세훈은 이미 눈이 풀려 있었는데요. 화가 아니라 공포였어요. 공포는 사람을 더 사납게 만듭니다. 아버지, 그거 사실입니까? 진세훈이 묻자 진태석은 의외로 펜을 내려놓고 진세훈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분해서 진세훈이 오히려 더 무너졌어요. 보통 이런 비밀은 부정하거나 화를 내거나 최소한 당황하는데요. 진태석은 아무것도 아닌 듯이 숨을 쉬더라고요. 누가 너한테 말했지? 진세훈은 그 말에서 이미 끝을 들었습니다. 부정이 아니었잖아요. 진세훈은 웃었습니다. 웃음이 안 나와서 억지로 입꼬리를 올린 웃음이었고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네요, 옛날부터. 진태석은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진세훈은 모든 걸 확인했어요. 진태석은 알고도 키웠고 알고도 후계자 자리에 올려놓았고 알고도 필요할 때마다 진세훈을 도구로 써왔던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지만 내 일이 필요할 땐 내가 쓰기 가장 편한 카드였어. 진태석의 한마디가 진세훈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진세훈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는데요. 문제는 진세훈이 무너지는 타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세훈은 무너지기 전에 꼭 누군가를 끌고 같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후계자도 아니죠? 진세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떨림이 커지면 그건 울음이 아니라 폭발이 되더라고요.
진태석은 딱 한 번 아주 약하게 웃었습니다. 후계자는 원래부터 너라고 정한 적 없어. 그 말이 진세훈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진세훈은 책상 위에 유리 장식품을 집어 던졌고 그게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어요. 진세훈은 조각이 튀는 걸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누가 후계자입니까? 진태석은 답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진세훈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은 하나였거든요. 차정원. 진세훈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차정원이 왜 다시 움직이는지, 주하늘이 왜 차정원 곁을 떠나지 않는지, 한혜라가 왜 조용히 판을 깔고 있는지요. 진세훈은 숨이 막히는 와중에 이상하게도 한 가지 결론만 또렷해졌습니다. 내가 후계자가 못 되면 차정원도 못 되게 해야 한다. 차정원은 주영채의 숟가락 사건을 한혜라와 주하늘에게 공유한 뒤 밤새 한 번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차정원은 자기 인생이 늘 남의 이름과 남의 자리를 타고 흘러왔다고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차정원은 주영채 신분을 대신 살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런 식이었어요. 누군가의 작은 물건 하나, 작은 종이 한 장이 인생 전체를 뒤집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주하늘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손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차정원은 그 손에서 버팀목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은 주하늘을 믿으면서도 두려웠어요. 공난숙이 주하늘을 진짜 아들처럼 아끼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은 오히려 무서웠거든요. 공난숙은 주하늘을 위해서라면 세상 어떤 선택도 할 사람입니다. 그 선택이 차정원을 살리는 방향일지 죽이는 방향일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고요. 한혜라는 차정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정원아, 이제 숨지 마. 내가 나서야 해. 차정원은 그 말에서 이상하게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혜라는 엄마이면서도 늘 권력이었고 권력이면서도 늘 엄마였거든요. 차정원은 그 복잡함이 싫다가도 이런 순간에는 그 복잡함이 필요했어요. 한혜라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혜라는 건양의 회장으로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건양을 다시 쥘 사람으로서 후계자를 정원으로 앉히려고 했습니다. 한혜라는 진태석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진태석은 사랑을 믿는 척하지만 결국 믿는 건 자기 자신뿐이라는 거. 그런데 딱 하나 진태석이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분이요. 그러니까 한혜라는 거기에 칼을 꽂으려는 겁니다. 진세훈은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공개되는 순간 진태석이 쌓아온 명분은 무너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차정원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쉽게 말하겠죠. 그래, 결국 피가 있는 사람이 후계자다. 한혜라는 그 잔인한 세상의 논리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이면서도 냉정했고 냉정하면서도 엄마였어요. 그런데 주하늘 쪽은 협상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협박을 받으러 오게 됩니다. 진태석이 먼저 주하늘을 찾아왔거든요. 찾아온 방식부터가 진태석답게 조용했는데요.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사람을 더 얼어붙게 만들더라고요. 진태석은 주하늘을 보자마자 인사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부터 꽂아놓고 바로 물었습니다. 너였냐? 주하늘은 그 한마디에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태석이 묻는 건 무슨 일이 아니라 누가 판을 뒤집었냐였어요. 주하늘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꾸민 거 아니에요. 주하늘이 그렇게 말하자 진태석은 잠깐 멈춰 서더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이상했는데요. 안심해서 웃는 게 아니라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상관없다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아니면 더 좋지. 내가 너한테 죄책감 느낄 필요가 없잖아. 주하늘은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멈추지 않거든요. 주하늘은 억지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질문에 진태석은 한 박자 늦게 대답합니다. 그 한 박자가 더 잔인했어요. 상대가 먼저 무너지는 걸 기다리는 사람의 텀이었거든요.
요즘 너 너무 많이 움직여. 진태석은 주하늘의 반응을 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확인이라기보단 선고처럼 떨어졌습니다. 정원 쪽이랑 붙어 다니지. 영상도 만지지. 그리고 오늘은 내 집안 문제까지 흔들리게 만들었고, 주하늘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하늘은 친자 불일치가 터진 순간부터 진태석이 언젠가 자기 목을 잡으러 올 거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다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노골적으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주하늘이 다시 한번 선을 긋습니다. 저는 회장님 집안일에 손댄 적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때 진태석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아주 낮게 말합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래. 그럼 난숙을 다시 넣어줄까? 주하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공난숙은 이미 풀려났죠. 그런데 진태석은 그 풀려남이 본인이 열어준 문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문은 열어줄 수도 있지만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었고요. 진태석은 그 표정을 즐기듯 덧붙였습니다. 내가 못할 것 같아? 나 이제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야. 주하늘은 그 말에서 진태석이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알았습니다. 원래도 위험했지만 이제는 체면도 명분도 다 벗어던질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주하늘은 떠올렸습니다. 공난숙이 자신을 진짜 아들처럼 아낀다는 사실이 지금은 오히려 칼자루가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주하늘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데도 억지로 누르더라고요. 어머니 건드리면 회장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진태석이 그 말에 피식 웃습니다. 주하늘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무기, 내가 들고 있을 때만 무기야. 내가 내 손목부터 꺾으면 그냥 고철이지. 주하늘이 한숨처럼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그래서요, 원하는 게 뭡니까? 진태석은 그제야 결론을 꺼냅니다. 너무 담담해서 소름이 돋았는데요. 마치 이미 모든 선택은 끝났다는 사람처럼요. 차정원 내 앞으로 데리고 와. 주하늘은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진태석이 정말 원하는 건 하늘의 충성이 아니라 차정원을 직접 손에 쥐는 것이었거든요. 차정원을 무너뜨리든 차정원을 길들이든 진태석에게 차정원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세훈이 움직입니다. 진세훈은 미쳐 날뛰는 방식으로 움직이는데요. 진세훈은 먼저 주영채를 붙잡습니다. 주영채에게 진세훈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다정하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진세훈은 다정함을 무기로 쓰는 사람입니다. 영채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잘해보자. 주영채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주영채는 그 거짓이 협박으로 바뀌는 순간도 알고 있었어요. 주영채는 떨리는 마음으로도 똑바로 말합니다. 세훈 씨, 저는 더는 못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진세훈 얼굴에서 다정함이 사라집니다. 진세훈은 주영채의 손목을 잡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이혼? 내가 이혼하면 너희 엄마, 하늘, 정원 다 같이 끝나. 주영채는 숨이 막혔습니다. 주영채는 이제 확신합니다. 공난숙이 왜 내가 흔들리면 끝이라고 했는지요. 진세훈은 자기 인생이 끝나는 순간 남의 인생도 같이 끝내는 사람이었어요. 한혜라는 차정원에게 더 빨리 결단하라고 밀어붙이면서도 동시에 공난숙에게도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동맹은 예쁘게 맺어질 수가 없어요. 서로의 약점을 서로가 쥐고 있는 동맹입니다. 공난숙은 한혜라의 메시지를 보고 혼잣말처럼 웃습니다. 한혜라, 넌 결국 딸을 회장에 앉히려고 이 판을 키우는구나. 공난숙은 싫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공난숙도 못할 게 없거든요. 공난숙은 주영채를 이혼시키려 했고 한혜라는 차정원을 후계자로 세우려 합니다. 목표는 다르지만 무너뜨려야 할 사람은 같습니다. 진태석.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진태석이 정말 무너질 사람이라면 애초에 진태석이 아니었겠죠. 진태석은 이미 진세훈 친자가 아니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걸 숨긴 이유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태석은 누군가가 친자 불일치를 들고 칼을 들이밀 나를 기다려온 사람처럼 너무 침착하더라고요. 진태석은 오히려 역으로 판을 짭니다. 친자 불일치가 공개되면 흔들리는 건 자신만이 아니라는 걸 진태석은 알고 있어요. 한혜라도 흔들리고 공난숙도 흔들리고 무엇보다 주하늘이 흔들립니다. 진태석은 주하늘을 탁자 위로 올려놓고 말할 생각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살리고 싶어? 그럼 내 편이 돼. 이야기의 다음 고비는 결국 누가 먼저 폭탄을 터뜨리느냐입니다. 차정원은 차기범 사망 사고 동영상을 들고 있고 한혜라는 차정원을 후계자로 세우려 하고 공난숙은 유전자 검사로 진태석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주하늘은 공난숙을 구하려고 진태석과 협상을 하고 주영채는 이혼을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진세훈은 자기 자리가 사라질까봐 미쳐 날뛰고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판 위에 진태석이 마지막으로 깔아둔 카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진태석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진태석은 이미 친자 불일치가 터진 뒤에 시나리오까지 준비해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첫 줄은 이거였어요. 차정원이 회장 자리에 앉는 순간 차정원을 법적으로 무너뜨릴 증거를 공개한다. 차정원은 아직 그 증거가 뭔지 모릅니다. 한혜라도 공난숙도 주하늘도 모릅니다. 다만 진세훈만이 어렴풋이 느끼고 있어요. 진세훈은 미쳐가는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진태석이 자신을 후계자로 키운 게 아니라 차정원을 잡아먹게 할 사냥개로 키운 거라는 걸요. 그래서 진세훈은 마지막으로 차정원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원아, 너 회장 되면 너부터 죽어. 차정원은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습니다. 주하늘이 바로 옆에서 괜찮아? 하고 묻는데도 차정원은 대답이 늦었어요. 차정원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 판이 단순히 진태석을 무너뜨리는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표적이 되는 싸움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공난숙은 결심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공개할 날짜를 잡아버리는데요. 공난숙은 딸 주영채를 이혼시키기 위해서도 주하늘을 지키기 위해서도 진태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하늘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진태석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차정원 데리고 와. 안 오면 공난숙이 위험해. 주하늘은 숨이 멎었고 차정원은 그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알아차립니다. 차정원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 말하더라고요. 가자 하늘아, 이제 도망 못 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진세훈이 움직였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진세훈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없애려고 병원 쪽 사람을 붙였다는 소문이요. 누가 먼저 폭탄을 터뜨릴지, 누가 먼저 폭탄을 빼앗길지. 이제부터는 정말 한순간이 늦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 판의 다음 엔딩은 아마 이런 질문으로 굳어질 거예요. 진태석이 먼저 무너지느냐, 아니면 차정원이 먼저 무너지느냐. 오늘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회차도 더 촘촘한 떡밥 정리랑 사이다 예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